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돼야 돼? 3차 함수.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했는데 또 감소했는데 증가하는 요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감소였는데 순간적으로 0 찍고 다시 감소했다가 0 찍고 증가하는 요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소 이렇게 하다가 3차 함수인데 헐렁하게 헐렁하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3차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지? y는 x의 세제곱. 마치 이렇게 무슨 뭐 됩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 기함수. 기함수 꼴에 헐렁한 게 아니라 딱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돼서 하나, 둘, 셋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여기에서도 증가, 감소이므로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증가, 감소이므로 헐렁하게 생긴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증가, 감소이므로 단단하게 생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4차 함수와 도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3차 함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4차 함수는 문제는 4차 함수지만 결국에 도함수 그려놓고 풀면 무슨 함수와 관련된 문제다? 3차 함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은 얘가 어떤 상태예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다? 세 실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맞습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 녀석은 사실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의 실근과요, 중근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의 실근과 중복되는 근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요런 게 중근이죠. 요렇게 접하는 녀석이 중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의 실근을 갖지요. 자, 그런데 말이 한 실근이지 얘는 어떤 상태다? 한 실근과 실제로는 두 허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 3차 함수는 어떤 경우냐면요, 3중근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근 3개가 모두 다 중복이 돼 있는 요런 경우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제 4차 함수 기준이에요. 야, 4차 함수가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 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요, 3차 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이런 표현 나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요, 4차 함수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야,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갖거나 혹은 극소값만 가져. 둘 중에 한 값만 가져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가능하다? 3개가 가능하다예요. 되겠습니까?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가져, 극소값만 가져 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경우, 한 실근을 갖는 경우, 즉 한 실근과 두어 근을 갖는 경우,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므로 얘는 비교적 어떤 편이야?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가져, 극소값만 가져 라는 문제 나오면 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3가지 모두 다 따져야 되니까 나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얘를 기억해야 돼요.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 서로 다른 3차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우선 3번만 읽으며 암기하자. 시작!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 3차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실근. 한 번 더.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 3차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실근. 한 번 더.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 3차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실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얘가 많이 길죠?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갖거나 극소값만 갖는다. 3차 도함수는 한실근과 중근 혹은 한실근과 두허근 혹은 삼중근. 되겠습니까? 자, 시작!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갖거나 극소값만 갖는다. 3차 도함수는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한 번 더.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갖거나 극소값만 갖는다. 3차 도함수는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마지막 4차 함수가 극대값만 갖거나 극소값만 갖는다. 3차 도함수는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얘를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7페이지로 우리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 다시 정리합시다. 4차 함수는요, 경우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같거나, 혹은 극대값만 같거나, 혹은 극소값만 같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이런 표현이 보여요. 야,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몇 차 방정식 필요합니까? 3차 방정식. 도함수죠. 자, 3차. 이렇게 쓸게요. 도함수의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3차 도함수의 방정식 f-x는 0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볼게요. 요거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요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극대값 혹은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극대값 혹은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차는 우리 무조건 도함수로 풀죠. 몇 차 도함수? 3차 도함수의 방정식 f-x는 0을 풀었더니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 쭉 불러보자. 시작!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그리고 어떤 경우? 삼중근을 갖는다라는 3가지 경우를 모두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요 파트는요, 정확하게 아예 문제 유형 자체, 개념과 문제 유형 자체를 암기하는 게 제일 공부하기 편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요 녀석 봤더니 얘는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사차함수지, 맞아? 그런데 얘가 극대값 갖는데 사실 얘는 이미 이 자체에서 극소값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지. 극소값을 갖는데 얘가 뭐도 갖는다? 극대값도 갖는다예요. 즉 여기 보이는 사차함수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극대 극소 모두 가지면 우리 뭘로 풀어야 돼? 시작!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라고 해놓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풀었을 때 답이 뭐가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된다요. 자, 그래서 방정식 풀도록 하자. 고차 방정식이네요. 우선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x로 묶을 수 있겠다. 2x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는 우선 요 녀석이요 0이라는 근을 가짐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얘가 뭘 가짐을 알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여기에 실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고요.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실수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 0이 아닌. 얘를 놓치시면요, 오답이 나와요.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요. 자, 그러면요 0이 아닌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바로 요 2차 시계의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어떻게? 2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0 플러스 a를 했을 때 얘는 절대로 0이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얘는 안 되고 and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풀어보니까 오, A는 0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판별식 D를 풀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8A는 0보다 크다가 나와서 8A는 9보다 작으므로 A는 8분의 9보다 작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답을 낼 겁니다. 답은 뭐라고 내면 되겠습니까? A는 8분의 9보다 작고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돼요. 혹은 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A는 0이 아니다 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맞죠? 그리고 A가 8분의 9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8분의 9보다 작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구하면 얘 혹은 얘. 즉 A는 0보다 작거나 A는 0과 8분의 9 사이에 있어 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답을 어떻게 내겠어? A는 8분의 9보다 작아! 이렇게 내고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0이 아닌 서로도 실근. 0이 아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함수 fx는 2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a-1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몇 차 함수 나왔습니까? 4차 함수 나왔어요.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극소값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함수죠? 그런데 얘가 뭐래? 극대값 같지 않는데 와,
그럼 극소값만 갖는다라는 얘기네요. 자, 극소값만 가질 때는 세 가지 경우를 따집니다라고 했죠. 첫 번째, 한실근과 중근. 두 번째, 한실근과 두허근. 세 번째, 삼중근. 이거 모두를요 다 따져서 n드로 묶어야 될까? 5화로 묶어야 될까? 5화로 묶어야 돼요. 그죠? 왜? 얘는 이런 근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근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근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도함수 f-x를 구하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a-1 x 2a는 0이라고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이렇게 봤더니 얘 2로 묶이겠네요. 그죠? 그냥 풀자. 자, 이 녀석이 2로 나눠버리게 되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1x 그리고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에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a가 있는 경우지.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자, A를 포함한 녀석만 뽑아냅니다. AX-A. 얘가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무조건 0이 나오는 X값 찾아야 되므로 X는 몇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다. 1. 그래서 나는 이제 조립제법 쓸 거예요.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내가 찾아놓은 1, A, A,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따져야 되죠.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 생각해 볼 거야. 자, 이거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가르쳤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1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알파 이렇게 중근이 오는 경우. 혹은 어떤 경우입니까? 불러봐요. 시작. 1 알파 이렇게 오는 경우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 D는 0이다 이 녀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러므로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자리에 몇을 대입해 본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 나와야 되므로 a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뭐예요? 한실근과 두 허근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허근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풀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돼야 되겠습니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다. 4A는 1보다 크므로 A는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까? 삼중근. 자, 얘가 삼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저 식이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어서 개수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그러므로 얘는 안타깝지만 삼중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해놓은 요 녀석들을 모아서 답으로 만들어 버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답 구하면 실수의 최소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2랑 4분의 1이랑
4분의 1보다 크다 합쳐버리면 근이 어떻게 나와요? a는 마이너스 2 혹은 a는 4분의 1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가 구하세요 하면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실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누구? 여기서는 얘가 학생들의 실수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수 포인트 잘 깨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답 내신 분 답은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우리 도함수만 봐도 이 3차함수가 극대 극소 모두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극대가 어디에서 생겨요? 여기에서. 극소가 어디에서 생겨요? x가 1일 때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fx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저 3차 방정식이 뭔지 알면 되겠네?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3차 방정식 fx 3차함수 fx라는 녀석은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미지수 몇 개의 값만 알면 된다? 4개의 값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요. f의 마이너스 1은 8이야. f의 1은 0이야. 그리고 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뭐? f 다시 마이너스 1은 0이야. f 다시 1도 0이야. 자, 미지수 4개, 식 4개, 무조건 A, B, C, D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f-x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보도록 할 거야.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나왔는데요. f-x와 관련된 요 개념을 봤더니 우리 이런 거 무슨 정리라고 불러? 인수 정리라고 부르지. 0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즉 f-x는 무조건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3a니까 그래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계산합니다. 3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3ax의 제곱, 3ax의 제곱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x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머, x항이 없네? 그 얘기는 b가 몇이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지. c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3a와 같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x에 집어넣어 볼 거예요. fx라는 식은요. ax의 세제곱, b는 0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 플러스 c 자리에다 마이너스 3a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ax 써주고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이제 이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d는 몇이다? 8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 식 정리하면 2a 플러스 d는 8. 자, 이제 f1은 0이다 이용할 겁니다. 자, f의 1은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a 플러스 d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d는 0이야 이런 식이 되네요. 자, 두 식 더하면 2d는 8이 돼서 d의 값은 4가 나오겠죠. d가 4일 때 a의 값은 몇입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결국 fx를 구해낼 수 있어요. 2x의 세제곱, b는 0이고요. c는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리고 d는 4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든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일명 뭡니까? 알파, 베타, 감마지. 알파, 베타, 감마. 예,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베타, 감마 공식이 뭔데? 마이너스 a분의 d. 예,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맞습니까? a, b, c, d 맞죠? 예, 그러므로 마이너스 a분의 d 자리 상수항에 4가 보이네요. 답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나왔어요. 몇 차 함수 나왔습니까? 4차 함수 나왔어요. 선생님이 알려드렸다시피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되게 다양해. 맞습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2차 함수를 벗어난 직후부터 그리는 대부분의 그래프는요. 그래프의 개형을 딱 식을 보고 어머 이거 어떻게 생겼겠네? 예측이 안 되는 그래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값, 연속, 미분, 가능, 예, 미분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그래프를 못 그릴 때 쓰는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방법은요. 증간표예요. 내가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증간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증간표의 핵심 뭐라고 가르쳤어요? f-x는 0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에서 f-x를 먼저 구해볼 겁니다. 봤더니 얘는요 합성함수의 곱의 미분법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겉미분해서요 x-1의 제곱에 성미분하면 몇 나옵니까? 그냥 1 써줄 필요 없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더해 주겠죠. 자, 더하기 3분의 1의 x-1의 세제곱은 그냥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몇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식을 x-1이라는 1의 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3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x-1의 제곱에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3분의 2라는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아예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증간표를 구하려면 우리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 x는 뭐하고 뭐 나옵니까?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자, 그래서 증간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뭐뭐가 들어간다. 시작. x, f-x, fx 들어갑니다.
자, 저기에서 구해놓은 1 적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작죠? 마이너스 2분의 1 적고 1 적고 중간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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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녀석의 값이 0이 나왔어 라고 적고 함수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이 나올까? 전체 보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 2의 세제곱에 2 그리고 분자에는 3의 세제곱 그러므로